선거 결과에 대해서 개표 부정이 있다든지 선거 때 무슨 돈을 뿌렸다든지 하는 이런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만 끝나면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국회 등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뭐 한 달, 두 달 문을 열지 않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는데 선거에 대해서 시비가 없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시비가 없어진 것은 2007년부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이 세 사람이 나왔을 때 왜 시비가 없어졌느냐. 2007년 선거 때부터 돈을 많이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그전에는 대기업들이 주로 재벌 오너들이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비자금 수사가 또 들어가요. 부정선거자금 수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고 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부정선거 수사하다가 막 세월 다 보내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2007년 이후에 조용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조용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돈 선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전에는 권력, 금권, 돈과 권력으로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2007년부터 끝나고 이번 선거는 아주 모범적으로 치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이 조용해져 버렸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했다.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보다도 민주주의를 먼저 한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고 개표하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몇 주가 걸려요. 개표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자 확정을 하는데 우리는 불과 4시간 만에 모든 일을 해치우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행정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지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요사이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발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랭킹을 내는 발표를 보면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에서 앞선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한 일본이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국하고 거의 맞먹고 어떤 조사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꼽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두 개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하나는 정치의 기적이 한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두 차례 선거에 참여한 5,253만 8,257명은 이 역사를 만드는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5,253만 8,257명이 투표를 한 이 결과 국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청와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맡게 된 이 선택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 당락은 간단하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국민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으면서 국력을 많이 써가면서 만들어낸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합의한 몇 개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문서로서 발표는 안 돼 있지만은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합의한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헌법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과 헌법을 부정하든지 무시하는 세력 사이에서 헌법 존중 세력한테 정권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번째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폄하를 하지 마라. 한국 현대사를 긍정하라. 한국 현대사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11명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함께 만들어간 이 역사에 오점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이걸 다 끌어안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에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젠 역사 논쟁 그만하라. 세 번째는 뭐냐? 종북은 안 된다. 종북 세력은 안 된다. 요 세 가지 결정입니다. 종북은 안 된다. 헌법을 존중하라. 한국 현대사를 긍정하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주권적 결단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뭐 논쟁을 하든지 좌파하고 논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젊은 사람들 후배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것을 아주 논리적 근거로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지금도 5.16이 뭐 쿠데타냐 혁명이냐라고 청문회에서 계속 묻고 있는데 그런 질문은 이제는 할 시기가 지난 겁니다.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고 지금 지난 선거를 통해서 5,253만 명이 투표를 한 것이니까 한 시대를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왕성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락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한 것이 그냥 뭐 장난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헌법을 존중하라, 현대사를 긍정하라, 종북은 안 된다 하는 국민적 결단이 있었다. 이것은 헌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로 이 민주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신들 앞으로 종북 노선을 청산하라.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지 말고 8월 15일 되면은 그걸 대한민국 건국의 기념일로 이승만 대통령도 존경하고 이제는 박정희를 더 이상 독재자니 이런 식으로 시비 걸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그 다음에 헌법을 존중하라. 헌법 정신이 뭔지 좀 제대로 알고 정책을 세우고 노선을 세우라. 만약 당 강령에 헌법과 맞지 않는 게 있으면 고쳐라.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었으니까 이것을 또 잘 써먹어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